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여기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오늘 화색이 되게 잘 도시는데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 봐요. 와, 저는 그래서 고시학원이라 그래서 사실 어떤 분위기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 분들 굉장히 행복한 표정 분들이 많으신데요. 조명빨을 좀 잘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 이 립스틱 색깔도 너무 예쁘고. 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바 제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행사는요, 여러분의 꿈의 실현의 가능성을 저희가 좀 응원하고자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의 역할로서 2016 청춘 인생학 제가 자꾸 떨리나봐요. 왜 이 행사 이름이 이렇게 자꾸 2016 청춘 인생학개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방문각 남부고시학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질문 좀 할게요. 다 여기 학원생 분이세요? 100%?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좀 개성이 독특하게 나는 이 학원생이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 손 들어주세요. 와, 한 분, 두 분, 세 분, 또 뒤에 네 분, 다섯 분, 네, 여섯 분. 와, 학원생이 아닌데도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분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어요? 친언니가? 그래서 같이 좋은 강연이 있다고 하셔서 평소에 혹시 이런 강연을 찾아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사실 기회가 조금 많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오늘 어떻게 초청받고 오셨어요? 아, 딸이 학원에 있는데 같이 오셨구나. 혹시 그 어떤 엄마의 마음으로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저희가 조금 마이크 드려도 될까요? 괜찮아요. 왜 오늘 딸이 청춘 인생학개론을 듣는데 같이 오고 싶으셨나요? 딸한테 좀 들어서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렇구나.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 이거 너무 격하게 공감하죠. 그렇죠? 우리 엄마 뭐 하시는 거야? 엄마 뭐해 지금? 네, 자, 이 행사는요, 청춘 인생학개론은 조선 뉴스프레스 주최로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청춘 인생학개론이라는 그 토크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희를 뭘 도와요? 아니, 우리 대신 공부해 줄 거야? 아니, 우리의 꿈을 니들이 도대체 어떻게 돕는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의 꿈을 도와줄 수 있을까? 없어요. 저 여러분의 시험 대신 못 봐주고요. 저 영어 좀 잘하는데 여러분 대신해서 영어를 해줄 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걸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의 강연회가 여러분이 어쩌면 고독히 혼자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힘내라고,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노력하라고 여러분을 뒤에서 다독다독 토닥토닥 해주는 그런 콘서트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서로 오늘 응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럴 때 박수! 네. 최근 통계청이요, 2016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때 청소년들이 가장 이제 장래에 어떤 희망 직업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정답은 바로 한 번 더 크게 정답은 바로 맞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4명 중에 1명이 공무원이 꿈이라고 했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사실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혹시 그 뉴스 보시면 그 어려운 말 브렉시트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아니,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애들까지 취업난까지 이렇게 바들바들 떨게 하고, 그러한 불안정한 세대 속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인데, 그런 우리에게 공무원이라는 건 사실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어쩌면 또 그래요.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대학 가는 거 하나였어요. 근데 대학에 와보니까 갑자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꿈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지 오히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오직 하나, 대학 가자. 이거 웬 꿈이 없었는데
대학에 오고 나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성인으로서 나 혼자 꿈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 공무원 학원이라는 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열심히 펼쳐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사전에 보여드린 VCR 보셨어요? 표정이 좀 좋지 않죠? 네, 좀 뭔가 약간 웃으려다가 많은 표정 같기도 하고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저희 그 영상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100% 마음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당신들의 힘든 부분, 또 당신들에게 응원해주고 싶은 부분을 가장 최대한 살려서 만든 영상인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다음 편에 그럼 출연하실래요? 섭외를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웃기만도 힘든, 그렇다고 울을 수만도 없는 약간 요즘 말로 우픈 상황,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혹시 저 아시는 분? 네. 안녕. 네, 우리 팬이에요. 저는 네, 디바 제시카라고 합니다. 혹시 아프리카 TV 아마 잘 못 보시죠? 그렇죠. 공부하시느라고. 네, 아프리카 TV라는 곳은 이제 인터넷 생방 플랫폼인데요. 그곳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약 3년째 하고 있고 어떤 컨텐츠로 하냐? 저는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스테리, 또 여러 가지 뭐 쇼킹한 일들을 해가지고 영어랑 좀 접목을 해서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만들어 보고자 학생들이 그냥 영어 공부해 하면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 동기부여라는 부분을 함께 접목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또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라고 물으시는데 네. 잘합니다. 영어 잘하고 이 나라에서 영어로 먹고 살고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교포세요? 뭐 미국에서 좀 살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장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좀 하게 됐냐? 잠깐만 얘기하면 저는 학원 빠순이에요. 저 학원 되게 좋아해요. 저는 학교에서는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렸을 때 엄마가 영어학원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영어학원에 영어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 남자들만 영어 선생님한테 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들도 반해요. 막 이 긴 머리에 막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쳐 주는데 영어도 너무 잘하지, 얼굴도 너무 이쁘지. 그렇게 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저 선생님처럼 나도 되고 싶어서. 그렇게 영어를 열심히 하다가 저도 이제 뭐 약간 도움도 있었어요. 저희 가족분들이 이제 미국에 사시니까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발음도 좋아지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 대학을 가야 했는데 토플이란 점수를 가지고 오래요. 왜 우리의 인생엔 항상 시험과 부딪혀야 하는 걸까요? 네? 왜 내 그냥 의지대로만 살면 되지 않는 걸까요? 토플 시험 점수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에 있는 박정어학원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토플의 1인자 격이었는데 그 학원을 정말 저 아침 9시부터 가가지고 수업을 중간중간 듣고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수업이 9시쯤 끝나면 다시 언니 오빠들 만나서 11시까지 스터디해서 독해하고 단어 외우고 해서 11시에 학원이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자 이제 문을 닫습니다. 뭐 이렇게 벨소리가 울리면 학원이 전체 이렇게 불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학원생들이 전체 다 건물에서 나오는데 그 보람을 아세요? 그 보람 아세요? 학원이 막 불이 꺼질 때 나오는 그 보람? 그 보람을 느끼면서 토플 점수를 얻어서 미국 대학에 진학을 했고 그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학비가 좀 부족해서 학교를 결국은 마치지 못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온 조금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활 때문에 학교를 거기서 마치지 못했지만 전 그 순간엔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유학 5년, 10년 다녀온 그 누구보다 돈 적게 들이고 영어는 하나 제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의 강사는 아니에요, 제가. 하지만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몇 가지의 결정들이 있었고 어떤 건 실패한 것도 있었고 어떤 건 맞는 결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했던 건 단 하나예요. 그게 맞는 결정인지 틀린 결정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엄마도 모르고 여러분 친구도 모르고 선생님도 몰라요. 근데 전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순간에는 나에게 좋은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 최선을 다한 게 내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최선을 다할 때는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모시게 되는 이 소중한 강사님처럼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와, 지금 다들 앉는 자세가 틀리다. 야, 뭐야, 지금 여태까지 막 이러고 듣다가 갑자기 강사님 나온다니까 왜 니들 어깨 다 피니 지금. 제가 이분을 한 4년 전쯤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뵀어요. 어쩜 이렇게 멋있니? 대한민국의 여자로서 언니 그 여자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여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니면 멘토라고 해도 좀 우리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나도 이분처럼 되고 싶다. 저 사실 저의 목표, 저의 꿈은 뭔지 아세요? 저 김미경 씨 같은 동기부여 강사 하고 싶거든요. 김미경 씨까지 말도 잘하면서 웃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 뭔가 울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여태까지는 주관적인 거였고 이제 좀 대본 읽을게요. 베스트셀러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언니의 독설 인생 미담의 저자. 마음에 쏙쏙 와닿는 주옥 같은 강연들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저의 사랑도 듬뿍 받고 있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한 스타 강사 이름 뭐라고요? 아유, 안 들려요. 이름. 자, 오늘 강사님 이름 뭐라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김미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인사.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다 잘 지냈어요? 아유, 힘들지, 여름인데. 네, 여러분들이 남들 같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 딸 남자친구가 공부해요, 여기서. 아우, 떨어졌어, 작년에. 해갖고. 아유, 그래도 남자니까 울지는 않더라. 그러다가 밥 먹이고 떨어진 날은요, 밥 잘 먹는 게 최고요. 그래갖고 밥 먹이고. 이번에도 또 시험이 있었더라고요. 봤는데 뭐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면서 자기는 다른 거 붙길 원해서 이거는 자기가 그냥 패스하겠다는. 그도 쥐가 패스를 하면 어떻게 걔네가 패스를 해야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아이고 참 귀여워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이야 걔가? 우리 딸이 27살이고 그 남자친구 28이다. 8인데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하고. 근데 정말 인내심은 대단한 것 같아요. 뭐가 대단하냐 하면 참을성이 대단해. 그렇게 둘이서 좋은데 11시면 집에 간대. 술 안 마시고 잘 있다가 11시면 집에 꼬박꼬박 들어간대. 근데 나는 그 남자애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면 우리 딸이 사귀는 놈마다 이상했어. 요번에 처음으로 문신 없는 놈을 데리고 옮겨. 얘 뭐 문신 없어. 계속 이렇게 문신 있다. 처음에 문신 없어. 문신 없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여러분 노력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다 노력해도 뭐가 있어요? 운도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노력을 안 해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요. 안 됐을 경우는 뭐가 없어서야? 시작. 운이 없어서야. 사람이 숨 쉴 구멍이 있어야지. 그렇게 다 인생이 지 노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길을 택한 거잖아요. 사실은 20몇 년간 우리 계속 공부해 왔어요. 지겨울 텐데도 공부하고 또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로 이 공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내에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스포츠 같은 일이에요. 내 인생을 풀어가는
굉장히 특별한 열쇠를 가지고 이걸 풀려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계속 스포츠처럼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힘이 달리 있어요. 세 가지 힘이. 이런 식의 인생을 풀어가는 힘이 달리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거를 제가 우리 내 딸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놈에게 언젠가 내가 강의를 해주고 싶어. 근데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못 만나게 지랄을 하더라고 우리 딸이. 그래갖고 그래서 언젠가 그놈을 만나면 내가 얘기해주고 말게 했던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제시카와 함께 얘기 잘 나누셨어요? 아우 얼마나 똘똘하고 목소리도 좋고 열심히 사는지 몰라. 사실 저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막 하트 뿅뿅 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러 온다 그래서 차림이 어떨까 그랬더니 역시 다 갇혀 있구나. 다 슬리퍼에 반바지에 그러고 있구나. 자,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생각은 이거예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 좀 따라해 보세요. 하루. 손바닥을 보면서 얘기해봐요. 하루. 이게 하루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새벽이에요. 정확한 건 이거예요. 하루 안에 일생이 담겨져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손바닥 안이 일생이다. 탄생이 뭐예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탄생을 잘하는 사람은 탄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탄생에 성공한 게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나서 학원 시간 놓친 적 없어? 많죠. 탄생에 실패한 거라 잘 하루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오전 시간이죠. 12시까지 아침 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 들어가죠. 한 4시까지야. 4시부터 한 7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이야. 7시부터 넘어가고 이 마지막 시간은 뭘까요? 이거는 자는 시간. 자는 건 죽음이죠. 여러분 하루가 일생과 똑같아요. 하루가 일생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봤어요? 이렇게 오전에 막 일을 다 끝내나 막 죽어라고 열심히 해. 그러니까 막 25 혹은 30살 이전에 오전이야. 뭐든지 하죠. 그냥 대충 일찍 퇴근해도 되고 좀 쉬어도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왜 오전에 해야 될 일을 아침에 막 늦게 회사 가고 졸려갖고 막 못하고 막 이러다가 오후 4시까지도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12시에 정신이 없으면요 원래 점심 먹고 나면 정신이 더 없어요. 그래갖고 정신 차리면 4시 되는 거 아시죠? 탄생에 실패하면요 정신 차리면 4시가 돼요. 그럼 4시부터 뭐 해야 돼요? 일이 안 끝나지. 8시간 해야 될 일을 2시간 만에 끝날 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야근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도 여러분 청춘 때 인생을 오지게 풀어놓지 않으면 혹시 늙어서 계속 오지게 일해야 되는 사람들 본 적 없나? 그래서 하루 안에 일생이 담겨져 있고 하루를 저 좀 따라해 주세요.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일생을 대하는 자세와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루를 매우 소홀하게 여겨요. 하루를 뭘로 여기냐면 어제와 내일 사이에 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부재중인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오늘 부재중 아세요? 여러분이 저 잘 모르시죠? 내가 막 목표를 향해서 막 무진장 달려가고 막 이러는 사람인 줄 알죠? 텔레비에서 잘못 보고 막 페이북에 돌아다니는 거 잘못 보는 바람에 막 그런 착각을 하죠. 근데 남자들이 나를 왜 좋아하는지 내가 그 이유는 알아요. 좋아하죠 나. 아니 솔직히 말해봐. 남자들이 나 좋아해.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막 여자들 야단쳤거든요. 여자들 손 들어봐. 다 결혼 안 했지? 손 들어. 다 손 들어 빨리. 손을 들고 머리 위에 올려. 그리고 축복을 내리자. 나 따라서 부자는 나 싫어한다. 직접 벌자. 정신 차려요. 왜 나보다 나이 2-3살 더 많은 남자가 결혼해서 내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까지 몽땅 다 책임지기 위해서 옆집에서 크고 있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돈 2-3천 모아 쓰는 거는 그렇게 대단하고 기특하면서 남자가 쭉 직장생활 몇 년 해갖고 뭐 2천 3천 모은 거 너무 정상이지 않아? 그럼 남자 보고 막 몇 억짜리 전세를 얻어 그래. 아주 싹 잡아가야 된다 그랬어. 이 불공정하는 거래 그거 하는 것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날 좋아해요. 여러분 돈은 뭐와 비례해요? 돈은 시간과 육체와의 게임이에요. 맞아요? 20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내 육체가 이 시간에 들어가서 이 시간과 함께 치열하게 거래하면은 뻘짓하지 않는 이상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아져서 나중에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내 지금 53이거든요.
내 친구들 동창회 나가보면 웬만하면 집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꼭 집 가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50대 추천해요. 집 있더라. 여러분 29살, 35살은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얘기예요. 나는 26살 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네모 시작. 이게 내 인생 배치도예요. 26살 때 받은, 지금도 여러분 인생 배치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용돈 엄마한테 탐.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5만 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한 지 2년 됐음. 벌써 몇 번 떨어져서 속상함. 여자친구 떠났음. 뭐 이런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배치도. 그러나 내가 이 목표를 이번 해에는 죽으라고 해서 마지막 힘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돼서 월급 모아서 장가도 가고 그 다음에 애도 낳고 내가 진짜 아버지도 되고 어른이 될 수 있는지 매우 불안한 뭐 등등의 배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았어요. 26살 때. 나는 내 인생 배치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26살 때. 뭐가 마음에 들어요? 반지하 11평에서 가난하게 시작해갖고 뭐가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가 막 애는 막 자동으로 왜 나와? 난 미쳐 아주 그냥. 근데 애를 내가 길러야 될지 맡겨놓고 나도 일을 해야 될지 뭐가 맞는 삶인지, 김미경과 엄마라는 역할이 분리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김미경이 사라지고 엄마만 남아야 희생한다고 남들로부터 축복받으면서 괜찮은 여자 사는 건지 다 헷갈렸다고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손을 해봐요. 시작. 해봐요. 매일매일 수정했어요. 그 당시 철 드는 대로, 생각 드는 대로, 가장 현명한 대로, 판단 드는 대로.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매일 수정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53이거든요. 난요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내가 첫째 일단 내 돈도 마음에 들고 집도 마음에 들고 애들 셋 상태도 아주 마음에 들고 애들 셋 상태는 되게 들락날락거려요. 우리는 다 다른데 27살짜리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뭐 일해본다고 이제 껄쩍거리고 있음. 21살짜리는 고2 때 자퇴하고 속 징글징글 썩이고 지랄하다가 지금 정신 차렸음. 막내 6학년은 아무 생각 없음. 뭐 이래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나는 내 53살 있잖아요. 어떤지 아십니까? 26부터 매일매일 쉬지 않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해 왔어요. 하루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살아있는 자가 쉬는 게 별로 없어요. 밥을 먹어도 먹지. 울어도 우는 것도 사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도 사는 거고 어쨌든 다 세상과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53살이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근데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나보고 뭐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젊은 시절 못 돌아가. 왜냐? 다 지금보다 후져서 돌아갈 수가 없어. 지금이 제일 나아요. 왜냐? 어제도 수정했으니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무엇인가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얼떨결이지만 어리버리하고 막 목표를 세우고 막 도전하고 이러는 사람도 아니에요. 되게 사람 순하고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인터뷰 다 해보면요. 인터뷰해보면요.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내가 때리고 싶어. 어떻게 성공 비법이 뭐냐 그러면 없어. 대부분 다 뭐라 했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게 피부 어떻게 좋아요? 그러면 세안만 꼬박꼬박하고 이거랑 똑같은 대답. 때리고 싶지 않아요.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봤으면.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공부해봐서 아시죠? 만약에 고시 봐갖고 8개월 만에 붙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의 쓴 책이 있어요. 8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 붙는 법 했어. 읽은다고 붙을 수 있어요? 그런 책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하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나? 빠르게 공부 성공하는 방법 읽어봤자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하세요. 1, 2, 3 그걸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시작. 1, 2, 3 성공 포인트 1, 2, 3 안에 있는 1까지 오기 위한 0.0000002 그 다음에 0.01 그 다음 0.1 그 소수점을 흉내를 못 내서 1까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 2 성공 포인트 1, 2, 3 아무리 읽어봤자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8개월짜리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랬는지 아세요? 사실 성공 포인트 1, 2, 3 책 썼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기억난 것만 쓴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소수점들이 엄청 많아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하루를 일생을 대하듯 하면 돼요. 여러분은 정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일 쉬운, 제일 가져야 되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오늘 실력. 여러분 어떠세요? 일주일 실력 필요 없어요. 오늘 실력이에요. 오늘 실력 어떠세요? 오늘 하루에 1년을 다 걸어야 돼요. 오늘 하루에 일생을 걸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 너무 피곤하고요. 뭐래 짜증나고 그냥 막 우울하고.
참 모르겠어요. 저 지금 공부한 지 1년 반 됐거든요. 할수록 집중력도 더 떨어지고 진짜. 나이도 벌써 26 시작했는데 28이고요. 엄마도 막 시집가라 난리치고 시집 무슨 뭐가 돼야지 시집을 가요. 누가 날 좋아해요. 그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고 생각하는 게 3년 전부터 여행 한 번도 못 가고요. 사람답게도 못 살아.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지난 2년간의 후회 속에 가 계시느냐고. 오늘 부재 중. 오늘 별거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일요일은 또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1년에서 붙을 수 있을지. 갈수록 너무 어렵고 왜 이렇게 다들 시험을 많이 보고 지랄겠지 진짜. 미치겠어요. 나 지금 이제 앞으로 1년 안에 진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지 아세요? 있지도 않은 미래에 가 계시느냐고. 오늘 부재 중.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다 부재 중. 그럼 뭐에 실패해요? 실패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건 동시 탄생되는 거 아십니까?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저 따라서 하세요. 이걸 신앙처럼 믿고 견뎌요. 오늘은 시작. 오늘만 사는 게 아니야. 1년 후 그날까지 이틀 사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불교에서는 연기적 탄생이라고 하고 물리학에서는 이게 상호작용 동시 탄생이에요. 뭐냐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자기 혼자 탄생한 적이 없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은 절대 1년 후에 어떤 것으로 동시 탄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룬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던진 거 가서 오늘 내가 짚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이 옷 괜찮아요? 다 내가 만들어요. 나는 취미생활이에요. 1년 반 전에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판초 만들었는데 판초 뭔지 알지? 네모. 원래 옷이라는 게 구멍 3개만 있으면 옷이요. 목 나오고 팔 2개 나오면 옷이지. 그걸 판초라고 불러요. 너무 이뻐 보여갖고 내가 저거 사야지. 그래갖고 동대문시장 가서 원단을 끊었어. 그래갖고 박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재봉틀을 다룰 줄을 몰랐고 너무 재봉틀이 빨리 나가서 여기까지 확 나간 게 그러다 잘못 박았어. 그래 뜯고 이걸 해갖고 옷을 딱 입어봤더니 나한테 디자인 철학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직선은 몸에 닿는 순간 알아서 곡선이 된다. 굳이 곡선을 만들 필요가 없다 라는 똥배짱 하에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만든 옷이 400벌을 만들면서 내가 디자인 공부도 중간중간 짬짬이 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도 조금씩 공부하고 나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부터 관심 가졌던 미혼모를 돕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나가기 위해서 나는 비영리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리리킴. 우리 엄마가 증평에서 50년간 한 양장점 이름이 리리양장점. 뒤에다 킴자 붙여서 리리킴. 그리고 명함에 새겼습니다. 뭐라고? 수석 디자이너. 내 맘이에요. 의상학과 나와야 디자이너 하나요? 인쇄소에 전화하면 직업은 굉장히 빠르게 탄생되는데. 진짜요. 인쇄소에 전화하면 돼요. 백종원 씨가 무슨 셰프 무슨 전문 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프랑스에서 요리 학교를 나왔어요. 그냥 집에서 요리를 계속 한 거지. 계속 실패하면서 배우고 그래갖고 주부라고 부르는겨. 주부랑 비슷해서 백주부예요. 그러다가 요리 만들다가 이 맛이 아닌 것 같으면 설탕 넣고 이렇게 맛이 안 나지? 그럼 설탕 넣고 그러다 자꾸 설탕 넣게 된 거지. 응? 저는 24년 전에 강사할 때 어떻게 강사했냐면요. 피아노 학원이 잘 돼서 성공 사례 발표하라는 요청을 받고 나가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성공 사례 발표를 했어요. 1시간 해달랬는데 지금 기억으로 1시간 반을 했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떨려서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모르겠는겨.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설교 못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이렇게 멀리 떠나는 분들 못 봤어? 못 돌아오신다? 그리고 돌아오실 때 막 승질 부려. 어쨌거나 막 이렇게 승질 부리고. 그렇게 1시간 반을 하고 왔어요. 자 봐요. 1시간 반을 하고 와서 저는 집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무지 떨렸지만 하긴 잘한 것 같아. 도전하기 잘했어. 근데 다음에 강의 들어오면 어떡하지? 진짜 잘해야지. 이번엔 떨지 말고 1시간 안에 딱 끝마쳐야지. 왜 이렇게 30분 더 해갖고 사람들 불편하게 했는지 몰라. 미치겠다. 이러고 잤어요. 7년 후에 보니까 제가 텔레비에서 강의하고 있던데요. 오늘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야. 7년 후 그날까지 이틀 사는 거야. 대부분 꿈이 이루어진 그날은 다 1년 전 그날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은 다 동시 탄생돼요. 2개가. 꿈을 이룬다는 건 그래서 내가 던진 거 가서 내가 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강의 다니기 이상해갖고 내가 3번 딱 강의해보고 나서 명함을 인쇄소에 전화했어요. 저기 명함 하나 새기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인쇄소에서 급작스럽게 탄생해요.
그 무슨 명함이에요? 저기 저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고 김미경 써주세요. 그랬더니 프리랜서랑 강사랑 두 개가 부딪힌디야. 그러면 안 된대. 하나 빼래. 그래서 그럼 프리랜서 빼주세요. 그랬더니 뭐 앞이 좀 허전하대. 인쇄소 아저씨가 나름 명함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어. 직업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그 전문 강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인쇄소 아저씨가 뭐 전문으로 하는 게 있냐. 그래서 없는데요. 그럼 빼야지. 그럼 한번 쓰면 안 된대. 그 인쇄소 아저씨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싶냐. 그래서 기업에 가세요. 그랬더니 기업 강사라고 쓰지 아저씨가. 예스. 그래갖고 저는 그 명함 들고 지금까지 24년 살아요. 물론 그 명함은 24년 전 그날 5원짜리 10원짜리였죠. 종이값밖에 안 하죠. 근데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가요. 그거 들고 나는 끈질기게 그 명함 하나 들고 24년간. 근데 저번 달에 새로운 명함이 탄생했어요. 리리킴 수석 디자이너. 물론 5원짜리입니다. 저는 내년에 이태리로 패션 공부하러 가요. 또 하나의 꿈이 생겼거든요. 물론 길게는 못 가요. 타고난 생계부양자라 3개월 이상 출타 불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제 리리킴 명함은 언제 탄생됐을까요? 언제 탄생된 거예요? 사실상. 언제 탄생된 거예요? 아니야. 자, 다시 봐요. 내가 맞았다. 내가 강사 TV에서 강의한 거 언제 탄생된 거예요? 어설프게 성공사를 발표한 그 7년 전에 동시 탄생돼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은 육체를 가진 인간만 있어요. 원래 우주는 너무 무한대가 어디로 흘러요? 흐를 데가 없지. 규칙만 반복되지. 낮밤. 나만 1964년에 태어나서 나만 53년간 흘렀고 한 몇십 년 더 흐르다 나는 죽는 거죠. 그죠? 인간이 흐르지. 원래 우주는 안 흐르잖아요. 무한대는. 우주의 시간대에서 보면 삶과 죽음이 동시 탄생이듯이 우리의 하루가 다 동시 탄생돼 있다고요. 그러면 내 리리킴 명함은 언제 탄생됐어요?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 산 날 탄생됐어요. 자, 신기하죠? 동대문 리리킴이라는 명함이 탄생된 날 뭐가 탄생됐어요? 이태리 유학이 탄생됐어요. 여러분 이태리 유학처럼 큰 사람 몸이 이태리까지 가는데 지금 사람 육체가 얼마나 많은 파동을 일으키는데 이 파동이 이태리 가서 한번 움직이면 여러분 내가 60되기 전에 뭘로 탄생돼 있을까요? 분명히 내가 60에 이럴 거야. 내가 이게 되려고 그때 동대문 시장 가서 원단을 끊었던 거구나. 저 따라서 선행후명. 다시 한번 선행후명. 예, 행동 먼저 하면 이름은 나중에 저절로 붙는다. 선행후명.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 붙이지 말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 공무원 시험 되면 뭐가 되지? 묻지 마. 그때 가서 미래는요. 미래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상호작용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있어. 만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만날 재료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던져봐. 시작. 던져. 오늘을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게 정상이죠. 모르겠어요. 저 1년 후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2년 후에 이렇게 하고 붙을지. 아무도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5만 원 내고 가나? 저 혹시 내년에 제가 뭐 붙을까요? 그분도 몰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는 아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래. 엄마 그거 알아? 엄마 있잖아. 나 엄마 되게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이놈아. 나 엄마 별로야. 아니 별로였었어. 왜?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별로라기보다도 엄마 강의가 진짜 별로야. 엄마 20대 초반 남자애들이 엄마 되게 싫어하는 거 아나? 나를 비롯하여? 이 새끼가 왜 이래 도대체. 너 왜 싫어해?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텔레비에 나와서 꿈을 가다라 열정을 가다라 자꾸 짜증나게 얘기하잖아. 그래. 그래서 나도 엄마 짜증났었거든. 엄마 동영상 밑에 애들이 막 욕 되게 많이 써놓은 거 내가 발견했는데 보내줄까? 정말 내 동영상 밑에 이 시장 아줌마 또 나오셨네. 그러고 애들이 막 댓글을 엄청 험악하게 달아놨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근데 있잖아. 내가 발견한 게 하나 있다.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은 엄마 강의 되게 좋아해. 근데 목표와 꿈이 없으면 엄마 강의가 진짜 짜증나거든. 되게 부담스럽고. 근데 내가 뮤지션으로 성공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 딴따라거든요. 피아노 쳐요.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다? 내가 과연 뮤지션으로 자리 잡고 돈도 벌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여자도 사귀고 장가도 가고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너무 겁이 났고 하루하루 사는 게 되게 겁났거든. 근데 되게 웃겨. 엄마 말이 맞았어.
미래에 대한 확신 따위는 있지 않아. 엄마 있잖아. 하루 확신 가지라고 나한테 그랬지. 진짜다? 하루에 6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꼼짝도 엉덩이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자리 뺏길까 봐 빵 2개 사놓고 6시간 더 연습을 하고 나서 밤 11시 반에 학교를 딱 나오잖아? 그러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가 저절로 잘 될 것 같아서. 엄마 말이 맞았다? 미래 확신은 없어. 오늘 확신이 미래 확신이지. 그래서 하루만 채우려고. 아무것도 안 보고. 여러분 청춘이여 꿈을 가져라는 3년 후 4년 후를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채우면 당연히 과학적으로 미래는 채워지게 돼 있어요. 꿈의 과학이에요 그게. 자 한번 해봐요. 예를 갖고 싸우세요. 오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일생 전체가 담겨있다. 우선 이걸 하세요. 일단 해. 근데 중요한 건 저 따라서 해도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고요. 해석 중심이에요. 자 봐봐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따라해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걸 성공이라고 보자고. 10개가 채워지는 걸 성공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는 성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실패죠. 그죠? 실패는 뭐가 실패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패. 이게 10개가 성공이야. 10개가 채워지는 게. 실패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우, 씨, 2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8개에서 멈추는 걸 실패라고 불러.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려고 이렇게 책 사다 놓고 나서 서서 참고서를 쳐다보면서 어우, 씨, 나 공무원 시험 실패했어. 이러는 애 봤어? 또라이 아냐? 아니죠? 1년 동안 막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막 미친듯이 새벽부터 공부하고 막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막 힘을 다해서 했는데 떨어졌어. 그런 걸 실패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실패 안에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 안에 무엇인가 있을까요?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2개 모자른 성공을 실패라고 불러요. 2개 모자른 성공이에요. 2개만 채워졌으면 성공할 걸. 그러니까 뭐예요? 8개짜리 성공을 실패라고 불러요. 8개는 있는 거라고. 8개에서 멈췄다고. 여러분 혹시 스키 배워봤어요? 난 스키를 되게 늦게 배웠거든요. 40 넘어서. 배우러 가고 막 초급 탔는데 A자로 엄청 잘 탔어.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랬더니 막 잘 탔다고 되게 사람들이 코치가 막 신동이라고 막 아유 40 넘어서 어쩜 이렇게 나이 드셔갖고 이렇게 몸을 잘 던지시냐고 막 이러면서 잘 탔거든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시즌 1이라고 그러죠. 시즌 1 때 되게 잘 탔어요. 그리고 나서 시즌 2에 또 배우러 갔어요. 그 이듬해 겨울에 스키를 배우러 갔더니 스키 코치가 한번 타보래요. 그래갖고 내가 네 그러면서 나 되게 잘 탄다 소리 들었는데 그러면서 A자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냥 조용히 되게 잘 탔어. 그랬더니 그 스키 코치가 국가대표 출신 코치였거든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타는 게 좋으세요? 예? 그래도 스키가 스피드 운동이거든요. 이게 무슨 스키예요? 안 넘어지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 보세요. 11자로 딱 놓고 나서 이제 파라렐 연습합니다. 자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밸런스를 잡으시고 좌우로 무릎을 뻗으면서 몸을 어떻게? 3m로 던지래요. 여러분 가파른 3m로 몸을 체중을 던지면서 11자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그대로 직진해 죽는 거죠. 근데 오씨 어떻게 했는데 뭐 넘어지는. 그해 겨울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아세요? 내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패 에너지가 극에 달한 지점을 뭐라고 불러요? 저 따라서 하세요. 슬럼프. 많이 빠져봤을 텐데. 여러분 슬럼프가 아무나 겪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한 자는 슬럼프를 겪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1년째 텔레비 보면서 슬럼프가 오냐? 슬럼프가 왔다라는 건 어떤지 아세요? 2개 모자른 성공 있잖아요. 8개까지가 계속 진행되고 10개를 못 가니까 여러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 자체에 에너지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아세요? 아우씨 그만둬야지. 내가 스키를 왜 시작했을까? 정말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레슨이 한 번 남았어요. 돈이 아까워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해 겨울 끝에쯤에 레슨을 받으러 갔어. 나 너무 잘 탔잖아. 11자로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막 슉슉슉슉 하니까 막 내려와서 나 왜 이렇게 많이 잘 타지? 그랬더니 스키 코치가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오늘 당연히 잘 되게 되죠. 여러분 스키를 잘 타는 건 넘어진 힘으로 잘 타는 거죠.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절대로 잘 탈 리가 없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원리예요. 저 따라서요. 시작. 8개. 이거 손가락 이상한 사람 못해. 잘해야 돼. 에? 정신 바짝 차려. 8개. 2개. 10개. 시작. 8개, 2개, 10개. 8개. 잘 안 되지? 아이고.
아, 이런 것도 못해. 다시 시작. 8개, 2개, 10개. 8개, 2개, 10개.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실패 창고에 2개만 합쳐지면 10개가 될 수 있는 2개 모자른 성공 에너지가 엄청 많아서 어느 순간 2개로 붙는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강의 실패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김미경이에요. 내가 강의 제일 자주 하니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여러분이 모르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매번 강의 때마다 후회해요. 아씨 요거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나는요 강연에 관한 한 내 실패 창고에 실패가 8개짜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8개랑 오늘 2개랑 또 붙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실패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이 겁내지 말아요. 실패도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8개에서 멈춘 거야. 여러분 요즘에도 시험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8개에서 멈추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요. 이게 언젠가는 어떻게 한다? 2개랑 붙을 거예요. 이리 와봐요. 나와. 손잡고 나와봐. 아니 무슨 혼자서 음료수를 5개를 먹었냐? 슬리퍼 신어서 잘할 수 있나? 조심해서 해요. 머리 깨지 말고 잘해. 자 이제 걸어가다가 여기쯤 가운데쯤에서 그냥 좀 넘어져 봐. 알았어? 자, 뛰어 나랑 같이 해. 시작. 넘어져. 넘어져. 어우 조심해. 야. 슬라이딩. 너 가만있어. 여기 누워 있어. 그래. 가만히 봐봐. 저기 봐봐. 넘어져서 그렇게 승질 나겠지만 가만히 봐봐. 저기 봐봐. 넘어진 만큼 어때? 여기까지? 네. 여러분 떨어져도 해낸 게 있는 거야. 넘어진 만큼 왔어. 박수 한번 줘요. 시작. 이리 와. 또 제자리 걸으면서 걸어봐. 어떤 때는 있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는다? 아무리 공부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성적도 점수도 너무 안 늘어. 그지? 여러분 저 따라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근육이 자란다. 여러분 뛸 때 크는 근육이 있고요. 제자리 걸음일 때 크는 근육이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고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 어떻게 하고 있어? 느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거운 거 한번 들어봐. 어우 무거워라 한번 해. 시작. 어우 무거워. 다시 한번 시작. 아유 무거워라. 자 이건 뭔지 아세요? 힘이 든 만큼 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 가서 왜 무거운 거 들어요? 헬스클럽 가서 무거운 거 왜 들어요? 힘 세지려고 들지? 여러분 어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봐. 아이고 무거워라. 시작. 저 따라서 아우 힘들어 미치겠다.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힘들어 미치겠는 만큼 힘이 생기고 있는 거고 넘어졌으면 어떻게? 넘어진 데만큼 온 거고 제자리 걸음 시작. 제자리 걸음일 때는 어때? 큰 근육이 따로 있어. 이때도 실력은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빈 시간,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런 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책 줄게. 어디 갔어? 고마워. 이름이 뭐죠? 이리 와봐. 제가 많이 안 갖고 2권 갖고 왔어. 다시 해봐. 이름 다시 알려주세요. 윤성표. 그 성표 씨는 무슨 거 어떤 공부 준비하고 있어요? 뭐 어떤 시험? 경찰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머리 상태는 이미 경찰인데? 그렇습니다. 일부러 머리 헤어를 그런 상태로 해놓고 공부를 하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야 편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루 실력 어떤 거 같아? 아직 부족합니다. 근데 하루가 되게 힘들 때가 많지. 진짜 하루 견디는 게 하루 다루는 실력이 무진장 사람한테 힘든 거예요. 시험 또 언제 있어요 이제? 9월 3일에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치? 여름이 치열해야 되겠다. 지금 몇 살이지? 25살입니다. 약간 들어 보이는구나. 헤어스타일 때문인 듯 하기도 해. 안아줄게. 아유 그래 25이면 꼭 해라. 아이고 고생한다. 그래. 자 그래 고마워요. 자 마지막 딱 하나만 더 얘기하고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을 막바지에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꿈을 위해서 뛰기도 해야 되겠지만 뛰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스스로를 살려야 돼요. 스스로를 완전히 자포자기에게 넘어뜨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질문 드릴게요. 잘 알아맞혀봐요. 이거는 자기 인생에 노력을 세게 해본 사람만 맞출 수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인가에 매일 도전하고 매일 경쟁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나 자존감이 떨어지나? 다른 사람들은 도전한 만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대답했거든. 여러분은 역시 경험과 육체가 확실한 대답을 하는구나. 해봤죠? 매일 경쟁하고 매일 시험 보고 매일 도전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내가 공부의 도구가 된 것 같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려서 자꾸만 울컥울컥 화가 나죠. 그래서 공부 끝나고 집에 이렇게 지치고 들어가면 엄마가 어떻게 붙을 것 같아? 이게 제일 싫은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 엄마가 5만 원 내고 가서 물어보라고. 짜증나게 자꾸 나한테 묻지 말고. 내가 하루 공부도 하기도 견디는데 내가 미래 예측까지 하냐? 어떻게 붙을 것 같냐 그러면 짜증나. 엄마 묻지 마. 아니 뭐 라면 삶이 됐어 엄마 문 닫아요. 물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동안 너무 경쟁하고 너무 도전해서 여러분 모든 도전은 성공 반 실패 반이죠. 햄버거 빵처럼 앞뒤가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실패 먼저 보고 성공 볼래, 성공 먼저 보고 실패 볼래 이 게임이잖아요. 매일같이 이걸 뒤집으면서 보면서 사람이 어때요? 마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3년 전에 김미경 쇼 했던 거 알아요? 많이 봤었어요? 스타트 강쇼 김미경 쇼. 그때 매일 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는데 어떠냐면은 TV 강의는 저번 주에 했던 말 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1시간 강의를 완벽히 다른 강의를 한다라는 건 정말 일주일 내내 밤을 새는 일이에요. 그리고 김미경 씨 같은 건 내 이름을 걸고 한 쇼라서 어떤지 아세요? 시청률이 다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또 하나 또 방송 끝나고 나면 막 댓글 막 달리지 일일이 신경 쓰지 막 인터뷰 너무 많이 쓰고 막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이 TV에서 가장 많이 봤을 때 나는 가장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제일 우울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매번 도전하고 그리고 나는 매번 성공과 실패의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방송이 나가고 나면 분당 시청률이 나와요. 10명에서 7명에서 패널이 다 같이 얘기하는 건 도대체 시청률이 누구 때문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의는 나 혼자 1시간 강의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원장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 그때 분당 시청률이 떨어졌대요.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조심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또 공부하고 회의하고 막 이러고 또 해 막 죽을 것 같은 거 있죠. 그때 내가 이렇게 방송 녹화 들어가려고 옷을 입고 방송 녹화를 들어가는데 한 친구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가 옷이 얇아서 이렇게 늘어진대요. 10분 녹화했는데 이미. 그러면서 PD가 녹화를 자르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오시래요.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고 마이크를 이렇게 찼어요. 찼는데 어린 작가가 들어오더니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해보더니 나는 이 옷도 안 되겠어요. 또 갈아입으셔야 되겠는데요. 좀 빳빳한 거 없어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근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는지 아세요? 없어. 안 갈아입을 거라고. 그러면서 눈물이 쭉쭉쭉쭉 떨어진다. 미치지 않아요? 나이 50다 된 여자가? 애한테? 내가 그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미쳐가는구나. 내가 매일매일 도전하고 경쟁하고 매일매일 평가받는 삶을 살면서 내가 자존감이 없어졌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도구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이 꿈의 도구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을 칠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 그렇지 않아요? 매일 학교 가서 매일 시험 보고 매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떤 애들은 막 아시죠? 막 외고 같은 데 갇혀갖고 기숙사에 갇혀갖고 막 공부해. 그럼 매일 공부밖에 없고 매일 그걸로만 평가받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떤지 아세요? 자기가 공부 도구가 되잖아요. 그럼 어때?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야 성적 잘 나왔네. 그러면 문 닫으라니까 엄마? 나한테 왜 이러냐고 뭘 원하냐고. 아니 내가 너한테 뭐라 나가라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아들 중고등학교 애들 무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도전하고 경쟁하고 실패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경험해봐서 제발 부탁하는데 자존감이 바닥친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하루가 일생이라고. 일생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아세요? 하루를 과감히 일생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존감 떨어지면서 막 미치게 울면서 막 남한테 분노하면서 그러지 말고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루를 꼭 사세요. 응? 하루를 그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실패 확률 0%인 일을 하면 돼. 응? 실패 확률 제로. 뭐지? 잠자기. 잠자다 어떻게 실패를 하겠냐 우리가. 막 좋아하는 거 떡볶이 계속 먹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 인간으로서 생명에 있는 기본 자존감을 회복해야 그 힘으로 내일부터 또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듬을 타셔야 돼요. 한번 손을 익혀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무슨 이런 고 준비하는 게 단기 게임이라고 그러죠. 지가 해봐요. 365일 1년이 짧은가? 절대 단기가 아니에요. 365일 리듬을 타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 봐요. 하루를 일생을 대하는 자세로 하루가 동시탄생된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루 안에 일생을 담되 1년을 담건 일생을 담건 담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건 뭐야? 그날 오늘 되게 안 풀리고 슬럼프에 빨리 쓰더라도 그거는 몇 개짜리 성공? 시작! 8개짜리 성공. 얘가 언젠가 2개랑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살 때 또 하나 갑자기 내가 너무 우울해지고 미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땐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나에게 약간의 여유를 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꿈도 탄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붙고 떨어지고 성공하고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힘이 이 안에 꼭 있으셔야 돼요. 너무 공부하다가 인생을 끌어가는 힘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떨어져도 돼요. 우리 딸 남자친구. 내가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엄마 따라해. 저 좀 따라해 주세요. 다 같이. 불행은 내 편이다. 이 불행은 내 편이다. 내가 우리 아들을 음악하거든요. 실용음악. 학교 교육에 적응 못하고 고2 때 자퇴했는데 걔는 귀가 되게 좋아요. 악보는 못 보는데 귀로 음악을 다 듣고 쳐요. 그러니까 감성이 몸보다 훌쩍 더 먼저 자라는 애예요. 그래서 잘 힘들어했어요. 자퇴해서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 너무 쪽팔리지 나 때문에. 안 그래요. 엄마는 쪽팔릴 사람이 없어. 엄마는 옆집을 몰라. 뭐 누가 엄마 친구가 있냐. 뭐 옆집을 여자를 아냐. 누구를 알아야 창피하지. 하나도 안 창피해. 너 상태 이상한 건 다 알아. 우리 식구.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 자퇴가 보통 일이 아니야. 너 입사가 힘들어. 퇴사가 힘들어. 퇴사가 힘들지. 입사는 단체라지만 퇴사는 혼자 나오는 거지. 엄청난 의지가 없으면 못 나와. 내가 우리 아들 자퇴한 날 프랭카드 걸었는데요. 축 자퇴. 그리고 그날 아들한테 한 말 있어요. 이 불행은 네 편이야. 엄마가 오래 살아봤잖아. 너 엄마 인생에 불행이 내 편 된 거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야. 그 당시 그 일이 분명히 불행이었는데 나중에 다 내 편 되더라고. 자 봐봐. 네가 지금 자퇴했지. 네 인생에 네가 엄청나게 유명한 뮤지션이 안 되려면 네 인생에 자퇴라는 험한 게 배치될 리가 없어요. 이게 자퇴가 먼저 온 이유는 나중에 센 게 오기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인터뷰 연습이나 해.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뭐였죠? 예, 자퇴였습니다. 그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누구죠? 저희 어머니십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엄마 친구 뮤지션들한테 몇 명 물어봤더니 원래 뮤지션은 자퇴 정도 해야 먹어준대요. 지금 그렇게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면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엄마 말 맞았다.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게 자퇴였어. 내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음악을 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은 자퇴 이후 2년간 고민하면서 했거든. 엄마 그 불행이 내 편이었다고. 진짜 맞아.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여러분이 또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넘어갈 겁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편이 또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해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공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큰 자부심을 주면서 거기서 또 도약할 수 있는 또 무엇인가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예요? 잘 되건 못 되건 다 도약이다. 뭐 하지 않는 이상, 안 죽는 이상 세상은 다 도약이다. 힘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몇 년 후에 저 다시 보시면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가끔씩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자꾸 나를 껴안고 울어요. 내가 되게 편해 보이나 막 등 시골 내려가면 할머니들 반이 내 등을 쳐요. 어우 왔어요 그러면서 막 등 치고 또 와서 막 운다. 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날을 얘기해요. 선생님 강의 들은 게 5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5년 후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동시탄생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관공서도 강의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때 가서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동시탄생 그날이었어요. 그날 7월 1일 선생님 봤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을 사시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 다시 힘을 내면서 할 수 있으신 분 꼭 되시고 나중에 아주 기쁘게 우리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 네. 어쩌면 현 시대의 최고 강사 김미경 선생님을 만나봤는데 왜 우리 엄마는 김미경 선생님 아니에요? 왜 우리 엄마 해주시면 안 돼요? 강의 내내 들으면서 우리 편에 서주신다는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라고 넣어서 좀 죄송한데 우리는 젊은 세대고 한데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김미경 선생님은 우리 편에 와서 좀 서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끼리 살짝만 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동시에 완성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냥 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 저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오늘 만든 내가 만든 오늘이 1년 후에 또 다른 오늘을 완성한다라는 거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저는 막 여기다 깨알같이 적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제가 마이크 제 거 드릴게요. 어떤 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네, 지금 이거 보세요. 진짜 이런 게 모범생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마음에 남는 말이 있으면 적어놓고 싶거든요.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10분의 8은 10분의 2와 다시 만나게 된다. 저도 그랬어요. 역시 제가 학원의 진리를 아는데요. 앞자리에 앉은 애들 못 이겨요.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안다. 저기 뒤에 앉으신 분들 오늘 어떻게 하실래요? 네? 앞자리에 앉은 사람 못 이긴데, 네, 굉장히 그 얘기. 오늘 10의 성공 중에 여러분 8의 성공을 이뤘을 때가 실패다. 그러면 2개만 더 이루면 된다라는 이론이 저한테는 실패를 굉장히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거 혹시? 네! 갑니다. 마이크 갑니다. 자, 오늘 어떤 말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선행후명이요.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죠? 뭐라도 일단 먼저 실천해보고 몸소 이제 한 다음에 나중에 일은 그때 가서 이제 붙는 거다. 맞아요, 맞습니다. 나는 사실 그래요. 우리 안에서 뭐 어떤 분에게는 이 메시지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손 들고 말하는 그게 난 너무 좋아. 난 그렇게 손 들고 내가 뭔가 나는 오늘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좋고 또 혹시 또 있으세요? 가나요? 멋지게 가나요? 네. 다 이렇게 고개를 내두르고 계세요. 자, 오늘 굉장히 좋은 강연 같이 즐겼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하루를 잘 살아라 라는 얘기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내 하루를 열심히 살았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또 그렇잖아. 아니 뭐 하루만 잘 살면 1년 잘 살아요? 30년 잘 살아요? 내 노후는 잘 살아요?
아니 당장 내노단 페이튼 다음 달 시험은 잘 봐요? 그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한 달 후, 1년 후에 답을 찾는 것보다 오늘 하루에 만족스러운 내 자신 안에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1년 후도 잘 사는 거야. 아시겠죠? 저 이제 이거는 저희 멘트상에 없는 건데 저 여기 있는 분들 너무 좋아요. 저도 강연 많이 다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 왜 이렇게 활기차고 왜 이렇게 반응 좋아요? 난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내가 조사를 했는데 그 영상 만들 때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하신대. 나 근데 아니 당신들 얼굴에 되게 웃음 많은데 지금? 다 너무나 저는 오히려 여러분한테서 에너지 굉장히 많이 받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학원조차 선택하지 못해요. 아직도 우왕좌왕 있는 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은 꿈이 있잖아요. 나는 꿈이 없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꿈이 있는데 꿈을 실패하거나 꿈을 포기한 사람보다 꿈 자체가 없는 애들이 더 힘든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큰 박수 우리 서로에게 줄까요? 네. 제가 오늘 너무 막 가슴이 벅찼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춘 인생학 개론이라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 들어오시면 그곳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깜짝 놀랐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TV라는 생방송 플랫폼 하잖아요. 근데 강연 중간중간에 쟤는 뭘 저렇게 앉아가지고 문자질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현재 지금 아까 4시부터 이 방송은 아프리카 TV에 이런 식으로 생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혹시 오늘의 방송 내가 잠깐 듣다가 잠깐 놓쳤다 하시는 부분들은 아프리카 TV 제 이름 검색하고 오셔야 돼요. 제 이름 뭐죠? 네, 한 번 더요. 네, 맞습니다. 제 이름 검색하고 오시면 오늘 앞으로 한 1, 2주 정도 다시 보기 무료로 보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와서 또 강연도 다시 즐겨주시고 또 저 2회 강연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